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인생 후반전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 바로 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오래 사는 것이 행복한 노년의 비결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진짜 중요한 건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 아닐까요? 지난달 저는 우연히 동네 경로당에서 85살 되신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공원 한 바퀴를 빠짐없이 걸으시고 점심 식사 후엔 친구들과 바둑을 두신다고 해요. 제가 건강 비결을 여쭤보자 이렇게 대답하셨죠. 병원은 꼭 필요할 때만 가는 거야. 요즘 사람들은 검사 받느라 병원에 너무 자주 가더구먼. 그게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어 몸을 더 아프게 하는 경우도 많아. 처음엔 그저 어르신의 경험담으로만 들었는데 제가 최근 읽은 의학 자료들을 보니 그 말씀이 단순한 경험만은 아니더군요. 실제로 너무 잦은 건강검진이 노년층에게 도움보다 해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1년에 몇 번이나 병원을 찾으시나요? 그리고 그때마다 몇 가지 검사를 받으시나요?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건강검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제 이웃에 69살 되신 김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은 평생 농사를 지으시며 검진 한 번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자녀들의 권유로 종합건강검진을 받게 되셨고 그때부터 고생이 시작되었답니다. 검사 결과에서 약간의 이상 수치가 나왔다고 해서 추가 검사, 또 다른 검사로 이어졌고 결국 여러 가지 약을 처방받게 되셨어요. 하지만 약을 먹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어지럼증과 근육통이 생겼고 활기찬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그저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라고만 하더랍니다. 문제는 그 자연스러운 변화를 치료해야 할 질병으로 바라보는 시선이었죠. 노화는 병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나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신체 변화를 모두 고쳐야 할 문제로 여기게 되었을까요? 현대의학은 대부분 젊은 성인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검사 기준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몸의 변화는 나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60대와 80대의 정상적인 혈압 수치는 다를 수 있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어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머니는 72살에 정기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약간 높게 나왔다고 스타틴이라는 약을 처방받으셨어요. 그런데 이 약을 먹기 시작하면서 다리에 심한 통증이 생겼고 예전처럼 산책하는 것조차 힘들어지셨습니다. 나중에 다른 의사와 상담했더니 그분은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70살 이상에서는 콜레스테롤이 약간 높은 것이 오히려 면역력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요. 심지어 최근 연구에서는 노년층의 경우 콜레스테롤이 조금 높은 사람들이 더 오래 산다는 결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면 몸의 기준이 달라지는데 우리는 여전히 젊은 사람의 기준으로 노년의 건강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많은 어르신들이 불필요한 검사와 치료로 고생하게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검사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 친척 중 한 분은 80살에 대장 내시경을 받다가 장천공이 생겨 응급수술을 받으셔야 했어요. 가족력도 없고 증상도 없는 상태에서 그저 정기검진 차원에서 받은 검사였는데 결국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위험은 나이가 들수록 더 커집니다. 실제로 80살 이상 노인이 대장 내시경을 받을 때 장천공 위험은 40살보다 4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같은 검사를 권장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경제적 부담입니다. 검진 비용, 추가 검사 비용, 약값, 병원 방문 비용. 이런 것들이 모두 쌓이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제 친구 중 한 분은 1년 동안 모아둔 여행 자금을 모두 불필요한 검사와 치료비로 쓰고 말았어요. 건강을 지키려다 오히려 삶의 기쁨을 놓친 셈이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신적 스트레스입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느끼는 불안, 이상 소견이 나왔을 때의 공포, 이런 감정들이 실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종합검진에서 폐에 작은 그림자가 발견되어 여러 추가 검사를 받으셨어요. 반년 동안 불안에 시달리다 결국 아무 문제 없음이라는 결과를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잠도 못 자고 식욕도 없어져 오히려 건강이 나빠지셨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검사를 거부해야 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중요한 검사를 찾아내고 그에 집중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노년기에 꼭 받아야 할 검사가 있고 과감히 거절해도 되는 검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압 측정은 노년기에 아주 중요한 검사입니다. 고혈압은 증상 없이 조용히 찾아와 뇌졸중이나 심장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시력과 청력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각 기능에 저하는 삶의 질뿐만 아니라 인지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무조건 많은 검사를 받는 것이 정말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정말 필요한 검사만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을까요? 그리고 검사 외에 일상에서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는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 많은 검사가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새로운 관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관점을 바탕으로 노년기 건강관리의 진정한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해 볼 차례입니다. 노년기에 정말로 필요한 검사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마치 숲속에서 길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 많은 갈림길 속에서 진짜 중요한 방향을 찾아야 하니까요. 건강검진의 바다에서 꼭 필요한 것만 건져 올리는 지혜,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입니다. 먼저 혈압 측정은 노년기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검사입니다. 고혈압은 흔히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아무런 증상 없이 조용히 찾아와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같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제 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버지는 98세인데 매일 아침 직접 혈압을 재십니다.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졌지만 지금은 하루를 시작하는 중요한 의식이 되었어요. 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혈압부터 재고 나면 오늘 내 몸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어. 내 하루는 여기서 시작되는 거야. 이렇게 집에서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는 습관은 병원 방문보다 훨씬 더 정확한 정보를 줍니다. 병원에 가면 긴장해서 혈압이 올라가는 백의 고혈압 현상도 있으니까요. 가정에서의 측정값이 더 일상적인 상태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검사는 당뇨 검사입니다. 당뇨병은 신체 여러 부위에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고 특히 노년기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는 질병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초기에 발견하면 약물 없이도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동네 김 할머니는 75세 당뇨 진단을 받으셨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약부터 찾지만 김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30분 걷기를 실천하셨죠. 놀랍게도 1년이 지나지 않아 혈당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걷기를 시작하고 나서는 잠도 잘 오고 기분도 한결 나아졌다고 하셨어요. 당뇨가 내 인생을 다시 돌려놓은 계기가 됐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세 번째는 골밀도 검사입니다. 특히 폐경을 겪은 여성에게 골다공증 위험은 급격히 높아집니다. 뼈가 약해지면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질 수 있어 장기적인 침상 생활이나 심각한 후유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 어머니는 67의 골다공증 판정을 받으셨고 그 후로 칼슘과 비타민 D 보충제를 꾸준히 챙겨 드셨어요. 지금 88이 되신 어머니는 여전히 허리를 꼿꼿이 펴고 계단도 문제없이 오르내리십니다. 꾸준함이 건강의 기둥이 된 사례라고 할 수 있죠.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시력과 청력 검사입니다.
감각기관이 점차 약해지는 것은 나이 들면서 겪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를 방치하면 외부 세계와의 연결이 끊어지고 이는 고립감과 우울증, 심지어 인지 기능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 삼촌은 청력이 많이 떨어졌지만 처음에는 보청기 착용을 꺼리셨어요. 괜찮아, 아직 괜찮아. 괜히 거추장스럽게 뭐 그걸 껴. 그러다 가족들과의 대화가 줄고 표정에서도 어두운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보청기를 착용한 후 삼촌의 얼굴에 다시 웃음이 돌아왔고 전처럼 말수가 늘어났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울증 선별 검사입니다. 노년기 우울감은 단순한 기분 변화로 여겨져 종종 무시됩니다. 하지만 이는 심각한 건강 문제이며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제 장모님은 90세인데 남편을 잃은 후 깊은 불면증에 시달리셨고 생활 의욕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도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우울증 검사와 적절한 치료를 받으신 후 눈빛이 다시 맑아졌습니다. 장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우울증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그냥 다 나이 탓인 줄 알았거든. 근데 치료받고 나니까 세상이 다시 색을 입더라. 이 5가지 검사는 단순히 질병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인생 후반전을 더 편안하고 풍요롭게 살아가기 위한 준비라는 점입니다. 모든 검사를 다 받을 필요는 없지만 이런 핵심적인 검사들은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그렇다면 어떤 검사는 과감히 거절해도 될까요? 지금부터는 나이가 들면서 그 효용성이 떨어지는 검사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매년 받는 종합건강검진에는 사실 불필요한 검사들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암검진의 경우 연령에 따라 그 유용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대 수명과 검사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80세 이상에서는 일부 암검진의 이득이 위험보다 작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대장 내시경은 노년층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검사입니다. 위험성이 젊은 층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죠. 대장암 가족력이 없고 증상도 없다면 특히 80세 이상에서는 검사의 위험과 이득을 의사와 충분히 상의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갑상선 기능 검사도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정기적으로 받을 필요성이 높지 않습니다. 갑상선 호르몬 수치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변화할 수 있으며 이것이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상태를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죠. 영상 검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상 없이 정기적으로 받는 흉부 엑스레이나 복부, 초음파는 실질적인 이득보다 불필요한 추가 검사와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종합검진에서 혈액 검사를 통해 확인하는 여러 수치들도 모두 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콜레스테롤 수치는 나이가 들수록 약간 높은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울 수 있으며 이를 무조건 약물로 낮추려는 시도가 더 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결코 하나의 기준으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의 나이, 건강 상태, 가족력, 생활 습관을 고려한 맞춤형 계획이 필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만났던 78살의 박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나는 부모님이 다 심장병으로 돌아가셔서 그쪽 검사는 꼬박꼬박 챙겨. 하지만 암 검사는 이젠 받지 않아. 내 몸이 무엇을 더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건 내가 가장 잘 알거든. 이처럼 나이 들어가는 길 위에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선택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건강을 지키는 지혜가 아닐까요? 건강검진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 결과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기억하느냐입니다. 저는 부모님의 건강 수첩을 따로 만들어 그 안에 모든 검사 결과, 복용 중인 약물, 특이 사항 등을 꼼꼼히 적어두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상담할 때 큰 도움이 되고요.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라는 게 예전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언제 어떤 검사를 받았고 결과가 어땠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 두는 습관은 정말 소중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건강검진 그 자체보다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일상의 건강관리입니다. 매일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사소한 반복이 때로는 의사의 처방보다 더 강한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믿기 어렵겠지만 70살 이후에는 정기검진보다 일상의 건강 습관이 삶의 질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제 이웃 정할아버지가 생각납니다. 92살이라는 나이에도 매일 아침 공원을 3바퀴나 도시며 걸으시는 분이에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단 하루도 빠짐없이요. 어느 날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약도 좋지만 내 다리가 더 좋은 약이지. 걷기를 생활화한 이후로는 병원 문턱도 잘 넘지 않게 됐어.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 운동, 특히 나이 들수록 그 중요성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요.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제 어머니도 73살에 관절염 진단을 받으셨지만 매일 아침 수영을 하며 건강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움직이는 것조차 두려웠지만 조금씩 몸을 움직이다 보니 통증이 점차 줄어들었고 운동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노년기에는 단백질 섭취가 특히 중요합니다. 치아가 약해지고 소화 기능이 예전 같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두부, 계란, 생선처럼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식품이 좋은 대안이 됩니다. 저희 어머니는 고기를 씹기 힘들어 하셔서 두부를 활용한 요리를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이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신다고 합니다. 수분 섭취도 필수입니다. 나이가 들면 목마름을 덜 느끼게 되어 탈수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위해 정해진 시간마다 물을 드시게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귀찮아 하셨지만 이제는 습관이 되어 피부 건조함과 변비도 크게 줄었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효과는 정말 크다는 걸 실감합니다. 수면 관리도 중요합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해 힘들어 하시는데 안정적인 저녁 루틴이 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 어머니는 매일 저녁 8시에 따뜻한 우유를 마시고 스트레칭을 한 후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잠자리에 드십니다. 이 나이에 약 없이 잠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내 저녁 습관이 보약보다 낫다니까. 어머니 말씀처럼 규칙적인 습관이 약보다 나을 때가 많습니다. 사회적 관계 유지도 건강의 필수 요소입니다. 아무리 건강을 잘 챙긴다 해도 외로움에 잠식되면 마음의 병은 곧 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는 77의 동네 합창단에 가입하셨고 새 친구들과 노래하며 삶의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노래를 부르면 마음이 젊어지는 것 같아. 같이 웃고 가끔 실수도 하고 그래도 서로 배워가며 즐거움을 나누는 게 참 좋아. 그 웃음 속에서 저는 어머니의 두 번째 청춘을 보았습니다. 일상 속 작은 관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방문한 실버타운의 웰니스 프로그램에서는 매일 아침 기분, 에너지, 통증, 수면 상태를 기록하게 해서 자신의 건강 변화를 인식하도록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처음엔 내가 무슨 학생도 아닌데 일기는 무슨 일기냐? 고 하셨지만 지금은 스스로 펜을 들고 기록하시며 커피 마신 날이 불면증의 원인이었구나 같은 생각을 얻으셨습니다. 텔레비전을 늦게까지 보거나 카페인 음료를 마신 날에는 어김없이 잠을 설치게 된다면 그런 불편한 밤을 여러 번 겪고 나서야 우리는 몸이 보내는 신호들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런 섬세한 자각 하나하나가 비싼 건강검진보다 더 많은 것을 알려주곤 합니다. 마음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요즘처럼 바쁘고 복잡한 세상에서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건강관리의 핵심입니다. 제 지인은 76에 명상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5분도 견디기 힘들었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하루에 20분씩 명상을 하며 혈압도 낮아지고 정서적 안정도 찾았다고 합니다.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도 중요합니다.
낙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저희 집 욕실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와 손잡이를 설치했고 조명도 밝게 바꾸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삶의 목적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수 지역의 노인들은 대부분 살아야 할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73살의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시작하셨는데 이것이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내 이야기에 반응할 때 나도 아직 필요한 존재라고 느껴져. 그 말 속에는 말로 다 못할 보람과 자존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친구 윤 선생님은 88배 대장암 진단을 받았지만 수술 대신 증상 완화에 집중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남은 시간을 병원 침대에서 보내기보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살고 싶어. 처음에는 충격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결정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후 손자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평생 꿈꿔왔던 제주도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진정한 건강이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건강이란 손주를 안아줄 수 있는 힘이고 정원을 가꾸는 기쁨이고 친구와 커피 한잔하며 웃을 수 있는 여유야. 그 한마디 속에는 삶을 향한 애정과 건강의 진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의 핵심은 노년기에 들어서면서 건강검진의 의미가 근본적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땐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했다면 인생 후반부에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새로운 관점을 드렸길 바랍니다. 불필요한 검사나 치료에 시간과 돈,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 내 삶에서 진정으로 소중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함께한 시간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또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도 나눠주세요. 어떤 건강검진이 도움이 되셨는지 혹은 불필요하다고 느끼셨는지 여러분만의 건강 비결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감사합니다.